저는 주식을 볼 때, 저는 철저하게 시장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관점을 볼 때 가치를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철저하게 가격을 가격. 봅니다. 왜냐면, 시장은 다 알고 있다. 이 시장은 실적이 어떻든지 간에 시장에서 주는 가격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다 반영이 다 되어 네.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주식이 지금 실적이 완전 엄청 없는 기업이라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시장, 그 주식은 앞으로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2007년, 2008년도에 조선주 엄청 올라갈 때도 막 실적을 땡겨왔던 게 3년, 4년 뒤, 막 2011년, 2022년 그때 예상 수주량까지 대충 막 때려가지고 네, 실적을 땡겨와서 그렇죠. 네. 그걸 다 반영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시젠이나 그런 주식들이 그럴 때 올 여름에 움직였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래량을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요. 카카오. 제가 이거 손님 100% 수익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근 말고 꽤 오래전에 여기거든요. 네. 야, 그러면 이제 그 시장주의자인 시장을 보면서 주가와 거래량을 보시는 황 팀장님은 그런 게 하나 그 솟구쳐 오르는 날은 엄청 흥분되겠는데. 그죠. 그죠. 매일매일 그거만 책 서칭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보면 2017년 3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4월이었네요. 이게 보면 4월 5일. 요거는 뭐 제 기준으로는 주가는 충분히 하락을 2년에 걸쳐서 했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도 보이고 이제 주가는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캔들이 이제 주가 횡보하는 상태에서 거래한 거리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왜냐면 뚜렷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쭉 한번 봐보시죠. 네.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해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왔고 뭐 여기서는 거의 확신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불타기 들어갔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거래가 저렇게 뚫렸다고 해서 모든 주가가 저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실은. 네, 아닌데. 근데 당시에는 뭐가 또 카카오도 뭐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들이 그때도 한 번 또 불거졌었고 뭐 관련 이슈들이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라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힌트를 가지고 주도주가 되려면 보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저 그 명분 얘기를 안 하면 좀 큰일 날 뻔해요. 명분. 대량 거래, 네. 명분. 그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 명분. 근데 그 명분이 다 됩니다. 실적도 명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수급도 될 수 있고, 수급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행하는 무언가 사업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닥을 잡을 때 대량 거래 나오는 것들을 항상 서칭을 하고 맨날 장 마감하면 그날 대량 거래 나왔던 것들, 오늘 보시면 여기 관심 종목을 보면 12월 7일 대량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심 종목을 쭉 놓거든요. 오늘 좀 대단한 거 풀고 가시는데 네. 비기를.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뭐 이런 거 이제 바닥에서 고점에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네. 이거 이화전기는 워낙에 너무 작은 종목이라. 네, 이것도 사실 큰 의미는 있죠. 그러네요. 네, 이거는 네. 뭐 오늘 196원이고 상한가를 갔지만 네. 어쨌든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세 분출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아마 큰 주식들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의미 있는 것들. 뭐 한미약품도 뭐 이거 외에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또 해석을 그죠?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또 어떻게 네. 보면 그 경험이고 그죠? 그죠? 네, 이게 경험이고 공부고, 네. 뭐 그 명분에 대한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고 보시면 그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네요. 오늘 이제 네. 거래량의 그 급등락 추이를 기준으로 삼는 종목 셀렉. 자, 이거 MC넥스 한번 봐볼까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인 거죠. 앞에서 보면 지금 분명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뭔가 좀 특이할 정도로 볼록볼록 이렇게 많이 불쑥불쑥 나오죠? 네네. 그럼 누군가는 이거를 물량을 넘기는 거던가 이거를 이용해서 아니면 이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양봉 캔들 색깔이랑 거래량 색깔이랑 일치시켜 놨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 거래량 캔들이 빨갛다는 거는 양봉인 날만 이제 양봉인 날 거래량만 터졌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오르는 날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고 내리는 날은 거래량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는 누군가 왕창 사기만 하고 팔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산 주체는 어디 가서 팔을까? 근데 MC넥스를 공부를 해보면 MC넥스가 이런 이슈로 좋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대형주 장세지만 다시 매기가 중소형 장세로 왔을 때 이 명분을 갖다 붙였을 때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MC넥스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 주식들이 이제 자율주행차 섹터로 이제 엮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이런 상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근데 무조건 성공하느냐? 무조건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고생한 주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 네.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먹고는 나왔어요. 먹고는 나왔는데 고생을 너무 오래 했어요. 볼게요. 그래 볼게요. 아, 네. 재밌네. 네. 네. 2019년, 네. 하다가. 쭉 가다가 여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네. 네. 이제 주가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내년에 업황 좋아진대라고 해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들어왔죠. 네. 근데 한번 주가 볼까요? 네. 주가가 잘 가는 척 하다가 밀리다 이때가 그거였죠. 7월부터 무역 분쟁 이슈가 터집니다. 일본이랑 이제 뭐죠? 일본이랑 네. 기술 소부장 뭐 관련 뭐에서 네. 수출 제한, 네, 수출 제한 이런 거 결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확신이 들었던 게 여기 이 거래량. 이 정도면 투매도 나오고 다 했구나. 저는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버티면 먹는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하면, 9만 원대 샀던 게 7만 원대 와 있으니까, 예. 주가도 빠질 때 보면 거래량도 없이 밀렸기 때문에 그냥 버텼거든요. 이제 너무 이제 그 격언 중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잘 안다는 믿음에서 실패를 한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버텼다가 이렇게 어렵게 고생한 주식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행히 예상대로 올해 코로나 나오면서 이제 유가도 좀 많이 싸지면서 금호석유. 네, 올해 그러면서 대박 종목이잖아요. 올해 대박 종목이 하나, 결국은 매매 이제 뭐 물타기도 하고 중간중간 예, 트레이딩도 예.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이제 다시 거래들이 근데 원래 다시 들어왔죠. 시장주의자와 매매주의자 사실 거기까지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매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먹고 나왔는데 네, 네. 굉장히 어렵게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은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잘 안 되면 한번 잘라냈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줘야 되는데 뭐 작년에는 또 워낙에 또 다른 또 변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고생했던 종목들입니다.